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사실 유니버스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많이 감춰오고 꺼려지긴 했는데,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하게 됐네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메타버스, 유니버스 이 개념은 그것도 결국에는 정신하고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공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영성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체험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직관이 되고 경험되긴 했거든요. 뭔가가 확신이 들고 경험이 되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책을 이것저것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제 노력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제가 경험한 것을 지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빛은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빛이 이 파동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입자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데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일종의 어떤 파동이라면, 주파수라면, 이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뭔가를 산출해내는 그걸 현실화하는 그것은 입자겠죠. 그러면 실체니까. 그러니까 빛은 존재하는 거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기도 하거든요. 파동이면서 또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는 어떤 것을 직관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들 거고,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지식을 쌓던 아니면 뭔가를 창조를 하건 그것의 실체를 만듦으로써 음과 양을 이렇게 조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하고 입자가 결합돼서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하고 이런 지식이든 창조물이든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이비로 빠지거나 아니면 또 정신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부족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빛, 이 세 가지, 이거를 통해서 신 또는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그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참 자기와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은 시간하고 공간이 이 빛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매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 구체적인 진실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추론한 바고, 또 언제든지 이런 이론들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참나라고 하는 이게 빛으로 드러나거든요. 빛을 통해서 이것을 그 빛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참나나 신을 직접 대면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이 육체라는 게 이 시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간접 체험까지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체험할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이 시공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낯선 체험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일상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되게 낯설게 느껴져요. 낯설게 느껴지는 체험들, 그리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황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빛의 존재가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에서나 집에서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던 그런 물건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들, 단어들, 이런 게 가끔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 체험,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데서 힌트를 못 얻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시공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곧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그런 실제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실제계.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상황에서나 또 아니면 애인과 너무 설레는 그런 경험들,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무너졌을 때 등등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일상들의 체험들에 의해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마디 더 하자면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이런 시공간이 무너지는
저의 경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막상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으시면 웃을 수도 있어요. 이 뭐 되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다면 그거는 중요한 아주 직관적인 경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게 뭐 다른 우울증에 관한 설명, 뭐 소시오패스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되게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경험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스승님을 우연히 알게 돼서 그 영적인 스승님이거든요. 소위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분을 만나러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차를 운전을 해서. 저는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제 지방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몇 달 전에 앞서서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14년 동안 제 단짝 친구 강아지가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강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짝 친구였으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푸른 하늘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제 상상 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강아지의 그 나이 든 모습이 아니라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귀여웠지 강아지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문득 번개같이 어떤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네? 내 강아지 아직 안 죽었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가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제가 상상을 하면 생생하게 되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뛰어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아지가 만약에 안 죽었더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안 죽었더라면 제 집에 강아지를 두고 이 스승님을 만나 뵈러 갔겠죠. 운전을 하고. 그때도 여전히 저는 강아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강아지가 살아서 생생히 뛰어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번개같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어차피 생각에서는 뛰어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강아지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타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제 눈앞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에 타지에서 있던 없던 간에 그거는 내 정신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상상만 하면 다시 되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생각하기에 달려있구나.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무서운 거구나. 그 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지방에 제가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이제 스승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차담을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스승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큰 어떤 그 변화를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죠.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제부터 그 돌아오고 3일차에 제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이죠, 벌써.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차 외부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제 아는 지인에게서 제가 좀 무시받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어떤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분이 안 풀려서 그 카톡을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막 이렇게 답장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막 화가 나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 또 벼락이 온 거예요. 벼락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지? 내가 지금 왜 괴로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지금 1시간 전에 어떤 모욕스러운 말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그런데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화나게 했던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그 사건에 대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장면하고 1시간 동안 제가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 사건은 지나갔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는 저랑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이미 지나갔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싸우고 있구나. 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순식간에 이 무아지경 상태로 빠졌거든요. 너무 놀라서 얼어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얼어버렸는데 몇 초 동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저만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이 들면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사물들 뭐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모두 일시정지 해버린 거예요. 몇 초 동안 완전히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 몇 초간 그런 이렇게 정전이 된 상태, 마치 그 전쟁터 옆에 포탄이 떨어지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란 나머지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제가 운전대를 겨우 잡고 막 떨리는 손을 심장을 부여잡고 집까지 겨우 갔어요. 집까지 갔는데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한 30분 동안 육성으로 말을 했어요. 육성으로. 너무 실감나서. 누구냐고. 너 도대체 누구냐고. 도대체 너 지금까지 알던 내가 아닌데 너 누구냐고. 당연히 대답을 안 하겠죠. 거울인데. 그리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너무 낯선 거예요. 이 세상과 저와 저의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자, 이 끝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야기 끝이에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 정신 상태도 그렇고 제가 하는 행동, 말, 모든 노력들,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지금 제 친구들이 아마 이런 제 영상을 보면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사실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지금도 도처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무심결에 그냥 지나치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하게 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포착, 그 의미를 포착하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한 사건으로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를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깨어있으라 뭐 이런 말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이런 일이 나한테 비로소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도 이 정신의 변형은 신 또는 참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무너질 때 그 경험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사람이 변화합니다. 좋은 식으로.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혹은 관심이 없는 채로 이거를 맞이하게 되면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치 않는 신이나 또 참나를 경험하게 된 거죠. 나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가 정신이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증이나 심하면 정신증이나 신경증을 앓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가설이고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댓글로 누가 욕을 하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던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한 가지 지켜내려고 하는 제 신조가 있거든요. 그의 기본 이론이 있어요. 제 가설이. 바로 참나에서는 시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전제는 저는 이걸 바탕으로 모든 걸 꾸리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는 제 근간이면서 확고한 저 자신의 뿌리이고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모든 걸 제가 뭐 홀로그램이든 양자역학이든 정신분석이든 뭐 일상의 뭐 깨달음이든 불교든 성경이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또 유니버스, 요즘에 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